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루코입니다. 오늘은 화질이 좀 바뀌었죠. 제가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냥 체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오래된 폰을 쓰다가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아니 며칠 전에 바꿔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를 처음 촬영하는 건데 화질이 다르네요. 확실히 폰이 좋아야 되는 건가. 아무튼 오늘은 지금 카페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카페 오픈하기 전에 차근차근 준비들을 하는데, 그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이걸 참고했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월 초인데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구나. 지금 저희는 4월 말 오픈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비들을 설정하고 있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회사에서 하는 매장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장비들을 다 고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제한 주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우선적으로 컨택을 했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선정해야 되는 장비들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정리를 해서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본사에서 펌을 받고, 그 장비들을 한국에 있는 시공사나 인테리어 업체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위치, 필요한 전기, 급수들을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작업으로는 여러분들이 카페를 오픈하실 때 필요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쓰고 싶은 것들이 있겠죠. 무슨 예산에 맞춰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장비, 커피 머신의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겠죠. 가장 큰 비싸니까 그 장비를 취급하고 있는 수입사에 연락을 해서 가격이랑 거기서 유통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커피 그라인더랑 같이 하는 회사도 있고, 머신 따로 그라인더 따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 한꺼번에 그라인더의 여러 종류, 제빙기부터 웬만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유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혹 우리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보면 나는 이 장비, 그라인더는 이걸 쓰고 싶고, 머신은 이걸 쓰고 싶고, 제빙기는 뭘 쓰고 싶고, 다 다른 걸 가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해다 주는 게. 왜냐하면 그분들도 본인들이 마진이 더 좋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꾸준하게 유통하고 있는 데들을 따로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한꺼번에 다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거야. 추천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받으시면 거기에 맞춰서 머신을 사면 그라인더를 그냥 주는 회사들도 있고, 할인을 한꺼번에 더 많이 하면 이렇게 세트로 묶어가지고 더 할인을 많이 해주시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를 먼저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에다가 사용해야 되는 장비들을 쭉 적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필요한 규격이죠. 높이, 폭, 깊이 같은 것들을 싹 정리를 해 놓고요. 품종이랑, 그러니까 제품의 회사, 그리고 품종, 품번, 그리고 그 사양 있죠. 사양 중에 중요한 게 크기예요. 가로, 세로, 높이, 그리고 전기 사용 용량, 그리고 급배수 몇 개가 필요한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바를 설계해 주시는 인테리어 시공 회사나 이렇게 같이 미팅을 하실 때 보여주시면 좀 수월하고요. 전기를 뚫어야 될 곳,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양, 전기 차단기를 따로 물려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기선이 부족하거나 선을 뒤에서 따로 끌고 와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급수랑 배수 같은 경우에는 꺾이지 않고 바로 내려가는 게 장비 그리고 물의 흐름에 좋아요. 그래서 배수 같은 것들을 까먹지 않고 꼭 표기를 해 주시고요. 급수는 머신은 따로 빼시는 게 좋은데 나머지 장비들은
하나를 따가지고 길게 연결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급수를 물려놓고요. 제빙기나 뭐 핫워터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거를 나누어서 쓰게끔 만듭니다. 뭐 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따로따로 뽑는데, 가능하면. 그래서 그 가능 여부를 쭉 표기를 해놓고요. 대략적인 가격은 뭐 온라인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놓고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장비를 구매하는 회사랑 미팅을 해보거나 견적 문의를 합니다. 새 제품을 사던 중고 제품을 사던 일단 판매하고 있는 데랑 미팅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으면 한꺼번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따로따로 해요. 근데 한 번에 구매를 하는 게 좋은 게, 설치하러 오셔가지고 그쪽에서 구매한 장비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미리 구매했던 장비들을 한꺼번에 다 설치, 그러니까 급수 배수관까지 이렇게 전기랑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 사실 살짝 난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은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더라도 설치를 하시는 분 쪽에 몰아가지고 한 번에 싹 다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시공 현장에서 급수 설비, 물이나 이런 거 설비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부탁을 하시면 간단하게 저희가 장비들을, 관이나 뭐 이런 작은 도구들, 뭐라 그러지, 소모품들, 이런 것들 준비를 해 놓으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랑 이게 음료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주신 그런 만듦새나 연결 센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안내를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사실 좀 나중에 만족스럽지 못하게 연결이 될 때도 있어서, 가능하면은 그런 것들을 하셨던 업체에다가 비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부품비나 더 들여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장비 수급이 좀 안 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플랜 B죠. 플랜 B 장비들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 이 장비가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갔을 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개 정도는 잡아 놓는 편이고요. 사실 근데 그런 일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팅이 다 끝나면 설비 팀이랑 인테리어 시공팀에다가 안내를 해드리고, 미리 구매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들은 구매를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미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다 보내놓거나 현장에다 보관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현장 상판을 타공해가지고 매립해야 되는 뭐 디퍼웰이나 린서 같은 건데, 이거는 사실 표기가 되어 있는 대로 만들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예를 들어서 바 높이가 뭐 900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900의 상판, 목공이나 철골로 골조를 잡고 위에다가 나무를 올린 다음에 대부분 다 덧대는데, 거기에 두께, 그리고 마감을 하는 마감재들에 따라서 두께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교하게 뚫어야 되는 제품들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받을 때 어느 정도 뚫어 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을 한번 다 건너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설치를 하고 싶은 싱크볼이나 이런 장비들, 매립해야 되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디테일한 설치 사례나 설치 설명서 그리고 를 보내드리거나, 웬만하면 먼저 구매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물건이 들어가는 데까지 좀 시공을 해주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설치를 할 때 옆에서 같이 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통은 드레인이나 물관이랑 물이 빠지는 배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하게 많이 크게 고려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짧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뭐 냉장고라든지 다른 집기류, 그리고 뭐 커피 머신 밑에는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이 뭐 정수 필터를 달아야 되니까 정수 필터의 공간이라든지 외장으로 모터 펌프가 빠져야 될 때 되는 머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자리들을 감안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공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바의 동선이랑 내부 설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장비, 머신이나 뭐 디스펜서 같은 거 구매를 하실 때는 구매처에다 문의를 해보시는 게 외관에다가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확보를 해 두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판에다가 머신이나 이런 장비들을 올렸을 때 타공은 어느 쪽에다 하는 게 좋은지, 뭐 전선이나 물이 들어가는 관 이런 것들이 어느 쪽에서 바로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인테리어를 다 해놓고 다 마감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 뚫거나 뭐 다른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는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장비를 설정하고 위에다가 전기가 들어가는 선, 나가는 선, 타공해야 되는 타공관 찾는 거, 그리고 이 전기를 상판 위로 콘센트를 올려가지고 위에서 꽂을 건지 아니면 타공을 깔끔하게 하고 선을 밑으로 내릴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래야 조금 더 깔끔한 매장의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손님이나 그리고 일하는 내가 봤을 때 좀 깔끔한 매장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빈틈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빈틈들을 좀 깔끔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납장들을 제작을 해서 넣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것들은 그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지는 장을 제작해 주신 업체들에다가 뭐 폭이 30cm, 20cm만 되더라도 그에 맞는 장을 짜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으셔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간을 쓰시고 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빼가지고 뒤에 뭐 콘센트라든지 물건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 좋은데, 사실 그건 다 돈입니다. 뭐 냉장고도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파인키친이나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냉장고, 냉동고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랑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니까 아름답고 수려한 인테리어랑 깔끔한 바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뭐 그에 따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비용을 좀 아끼시려면 우리가 직접 좀 투자를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좀 할애를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사용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면 그림판이나 손으로 그림이라도 그려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자로 재서 길이나 폭, 높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대로 그 목공이나 이런 제작을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줍니다. 꼭 굳이 캐드 도면이라든가 멋있는 도면으로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종이에다가 연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0cm, 여기 10cm 띄어서 여기를 좀 이 정도는 뚫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중요한 공사하는 시점에는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옆에서 공사하는 거 보시면서 자리를 잡아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깔끔한 커피 설계될 거고요. 저도 지금 이거 준비하면서 진행 사항들을 여기다가 기록으로 뭐 팁이라든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